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천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도 조금씩 변덕스럽고 몸도 마음도 조금 지치신 건 없으신가요? 혹시 관절이나 허리, 기억력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가끔은 이 나이에 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건강과 활기를 지키는 작은 습관과 재미있는 활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60대 이후 꼭 필요한 뇌 자극과 건강, 취미 시리즈 5편부터 10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여러분의 뇌를 활발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나씩 소개할 거예요. 6편 사진 찍기 영상 만들기, 7편 요리 베이킹, 8편 정원 가꾸기 텃밭 가꾸기, 9편 댄스라인 댄스 전통 무용, 10편 외국어 배우기 한글 공부. 하나씩 천천히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즐겁게 우리 뇌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리즈 전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편안하게 앉으시고 우리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뇌를 젊게 만드는 취미생활 6번째, 사진 찍기 영상 만들기. 사진 찍기의 즐거움. 여러분, 혹시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 자주 찍으시나요? 예전에는 사진 한 장 찍으려면 필름 사야 하고, 사진관 가야 하고 참 번거로웠죠.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찰칵하고 소중한 순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는 단순히 추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참 좋은 취미예요. 왜냐면 사진을 찍으려면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고 어떤 구도로 찍을까 생각해야 하고 색감이나 분위기도 신경 쓰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전부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게다가 찍은 사진을 나중에 다시 보면서 그날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면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영상 만들기의 매력으로 요즘은 사진뿐 아니라 영상 만들기도 재미있고 도전해 볼 만한 취미입니다. 손주랑 놀다가 찍은 영상, 여행 갔다가 찍은 풍경 영상, 이런 걸 간단히 이어붙이고 음악만 살짝 넣어도 훌륭한 작품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휴대폰에 무료로 깔려있는 앱만 써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손주들이 와, 할머니 최고예요 하고 칭찬해주는 그 맛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영상 만들기는 손을 쓰고 머리를 쓰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만든 걸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면서 소통의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사진 영상이 주는 또 다른 행복. 사진과 영상을 통해 얻는 또 하나의 기쁨은 바로 추억을 공유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가족 모임 사진을 꺼내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다 같이 웃고 떠들잖아요. 이런 소소한 대화와 웃음이 사실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영상 만들기를 취미로 삼으면 나만의 작은 인생 다큐멘터리를 남길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소소한 일상 이게 다 쌓이면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은 전화만 하시는 정도였어요.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건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 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제가 춤추는 거 찍어주세요 하면서 핸드폰을 맡긴 겁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손주가 알려주는 대로 버튼 하나 누르니 동영상이 찍히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 손주가 그 영상을 보고 깔깔대며 웃는데 내가 이렇게도 즐거운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씩 손주와 산책할 때 사진도 찍고 짧은 영상도 찍으셨어요. 꽃이 피는 계절에는 꽃을 찍고 비 오는 날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풍경도 담고요. 그 작은 기록들이 모여서
어느새 가족만의 추억 앨범이 되었답니다. 나중에 가족 모임에서 그 영상을 TV에 연결해 다 같이 봤는데 손주가 이건 할아버지가 찍은 거예요. 라고 자랑하더래요. 그 순간 온 가족이 박수치고 웃으면서 할아버지는 뿌듯함과 행복을 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본격적으로 간단한 편집도 배우셔서 사진에 음악을 넣거나 영상에 자막을 붙이면서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고 자신감이 커졌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기록하면서 내 인생도 영화처럼 아름답구나 하는 새로운 시선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이처럼 사진 찍기와 영상 만들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족과의 추억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주며 뇌와 마음을 모두 젊게 만드는 멋진 삶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 사진 찍기와 영상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마트에 가신 길에 꽃집 앞에 핀 꽃 한 송이를 찍어도 되고, 오늘 저녁 식사 차린 밥상을 짧게 영상으로 담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멋진 추억 앨범과 작은 영화가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뇌는 젊어지고 마음은 더 즐거워진답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취미생활 7번째, 요리 베이킹. 여러분, 요리는 단순히 밥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성, 추억, 그리고 건강이 함께 담겨 있지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냥 소금 팍팍 넣고 끓여 먹던 국도, 지금은 멸치 육수에 다시마 조금 넣고 간은 최소한으로 해서 훨씬 담백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몸에도 좋고 맛도 깔끔하죠. 그리고 요리의 가장 큰 매력은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즐거움이에요. 밀가루 반죽을 직접 치대면서 힘도 쓰고 오븐에서 빵이 구워질 때 나는 고소한 냄새를 맡으면 마음까지 행복해집니다. 사실 요리와 베이킹은 건강 운동이기도 합니다. 칼질을 하면서 손가락 근육을 쓰고 재료를 준비하면서 집중력을 발휘하지요. 게다가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면서 머리도 활발히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두뇌 건강에도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사람과의 나눔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도 좋지만 손주에게 쿠키를 구워주거나 친구에게 김치를 담가 나눠주면 그 기쁨은 몇 배가 됩니다. 할머니 쿠키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런 말 들으면 힘든 줄도 모르고 또 하게 되잖아요. 무엇보다 요리와 베이킹은 우리 삶의 속도를 천천히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료 하나하나 다듬고 정성껏 불 조절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은 혹시 어떠세요? 평소에 자주 해먹는 반찬에 소금 조금 덜 넣어보고 후식으로는 손수 만든 과일 샐러드나 작은 빵 하나 구워보는 건 어떨까요?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손주가 집에 온다기에 직접 쿠키를 구우셨어요. 설탕도 줄이고 견과류를 듬뿍 넣어서 건강하게 만들었지요. 손주가 한 입 먹고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먹어본 쿠키 중에 제일 맛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이고, 이래서 내가 힘들어도 또 반죽을 하게 된다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손주가 올 때마다 작은 빵이나 쿠키를 준비하시는데 그게 두 분만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도해보세요. 평소 반찬에 소금을 조금 줄여보고 후식으로는 직접 과일 샐러드나 작은 빵 하나 구워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에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선물이 될 겁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취미생활 8번째, 정원 가꾸기 텃밭 가꾸기.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취미, 바로 정원 가꾸기와 텃밭 가꾸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게는 흙과 풀냄새가 참 익숙하지요.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뛰놀며 감자를 캐던 기억, 혹은 작은 화분에 봉숭아를 심어 손톱에 물들이던 기억, 다 있으실 거예요. 정원 가꾸기와 텃밭 가꾸기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싹이 올라오는 걸 볼 때면 아, 내가 잘 키우고 있구나 하는 보람이 느껴지죠. 또한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모종을 옮기다 보면 가벼운 전신 운동이 되어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특히 햇볕을 쬐면서 일하면 비타민 D가 생겨서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직접 기른 채소나 과일은 그 맛이 다릅니다. 마트에서 사온 상추와 내가 키워 따낸 상추는 같은 상추여도 향과 식감이 달라요. 게다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활동이 좋은 이유는 마음을 젊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식물을 돌보다 보면 내일은 꽃이 더 피었을까? 이제 고추가 빨갛게 익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이 작은 설렘이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작은 화분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베란다에서 바질이나 방울토마토를 키워보셔도 되고, 마당이 있으신 분은 상추, 고추, 대파 같은 채소를 조금 심어보셔도 좋아요. 작은 씨앗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단순히 식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은퇴하시고 나서 하루가 너무 길고 적적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찍 눈은 떠지는데 갈 데도 없고 TV만 보니 더 허무하셨대요. 그러다 베란다에 작은 상추 모종을 심으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싹이 나는 걸 기다리고 매일 물을 주는 게 하루의 낙이 되더래요. 오늘은 얼마나 컸나? 확인하는 재미로 하루가 시작되니 예전보다 기운이 훨씬 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른 토마토야 하면서 직접 따먹는 손주들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마트에서 사온 것보다 훨씬 맛있고 뿌듯하다면서요. 이렇게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채소를 얻는 게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주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햇볕을 쬐며 몸을 움직이고 흙을 만지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텃밭 가꾸기는 그냥 취미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특급 치매 예방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취미생활 9번째, 댄스라인 댄스 전통무용.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주제, 바로 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조금 굳은 것 같고 예전처럼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댄스와 라인 댄스, 그리고 전통무용입니다. 춤이라고 해서 절대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격하게 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나이에 맞게 천천히 음악에 몸을 맡기듯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크답니다. 왜냐하면 춤은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음악을 듣고 리듬에 맞춰 발을 내딛고 팔을 흔드는 이 과정 자체가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특히 라인 댄스 같은 경우는 발동작 순서를 기억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이게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 운동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춤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할 때 훨씬 즐겁다는 거예요. 동네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 가보시면 라인 댄스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음악에 맞춰 웃으면서 춤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기고 외로움도 싹 사라집니다. 전통 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부채춤이나 장구춤처럼 우리 몸에 익숙한 한국적인 리듬이 흐르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흥겹고 몸이 절로 움직이게 되죠. 이런 전통 춤 사위는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좋아서 넘어짐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춤을 추면요,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노래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얼굴에 미소가 절로 번지고 그 에너지가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춤의 진짜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에 무슨 춤이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발만 살짝 구르셔도 됩니다. 그 한 걸음, 한 박자가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을 지켜주는 비밀 열쇠가 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70이 넘으시면서 몸도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늘 한숨을 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의욕이 안 생기고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라인댄스 수업에 나가보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춤을 춰? 나이도 있는데 하시면서 부끄러워 하시더래요. 그런데 막상 음악이 흐르고 다 같이 발을 맞춰 한두 박자씩 움직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절로 풀리셨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옆 사람과 눈 마주치며 웃다 보니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된 거죠.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얼굴이 밝아지고 친구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졌냐 하고 놀랄 정도였답니다. 이 어르신 말씀으로는 춤추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몇 살인지 잊어버리고 그냥 청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또 예전에 만난 한 아주머니는요, 60대 중반에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셨대요.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롭고 자꾸만 옛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문화센터 전통무용반에 나가보셨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으셨지만 막상 부채를 들고 음악에 맞춰 팔을 펼치고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확 달라지셨대요. 특히 부채춤이나 장구춤 같은 전통무용은 동작이 부드럽지만 한 동작 한 동작이 힘이 있고 우아하잖아요. 그 과정을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어깨도 펴지고 표정도 환해지셨습니다. 춤을 추다 보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혼자 계시지만 무용반에서 함께 웃고 땀 흘린 기억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생기고 몸도 더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공연 준비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이 커졌다고 하셨어요. 전통무용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살려내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뇌를 젊게 만드는 취미생활 10번째, 외국어 배우기 한글 공부.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공부, 특히 외국어 배우기와 한글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공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발음도 따라하고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대화를 상상하면서 뇌가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까지 자연스럽게 훈련되는 거죠. 또 한글 공부나 글쓰기, 늦깎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그동안 읽기 어려웠던 책을 읽거나 손으로 글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손가락 근육을 쓰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루가 더 활기차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성취감입니다. 오늘 새로운 단어 5개 배웠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완성했다. 이런 작은 성공이 모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나 학원, 온라인 모임에서 함께하면 훨씬 재미있어요. 같이 질문도 하고 서로 칭찬도 해주고 작은 대회나 발표를 하다 보면 사회적 교류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한 공부가 내일의 활력입니다. 한 단어, 한 글자씩 쌓아가는 이 시간이 결국 여러분의 뇌를 젊게 하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2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도 많은데 외국어가 될까? 하시면서 살짝 두려움도 있으셨대요.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단어와 회화를 연습하시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쌓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손주가 해외로 유학 가는 동안 간단한 이메일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가 영어로 답장했어. 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한글 공부를 늦게 시작하셨어요. 어릴 적 배울 기회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제야 글을 읽고 쓰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잘 안 써져서 속상해하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편지를 쓰거나 짧은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지셨다고 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늦게 시작해도 꾸준히 하면 뇌는 자극을 받고 자신감과 활력이 생기며 삶의 즐거움도 늘어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작은 단어 하나, 한 줄 글쓰기부터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늦깎이 공부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10편에 걸쳐서 함께 건강한 뇌와 활기찬 삶을 위한 취미와 습관을 살펴보았어요. 1편부터 10편까지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퍼즐, 노래, 사진, 요리, 정원, 댄스, 외국어 공부까지 모두 몸과 마음, 뇌를 활기차게 만드는 소중한 활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꾸준히 즐기는 것이에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손과 눈, 뇌를 쓰고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웃게 만드는 시간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롭고 활기차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큰 행복이죠. 작은 대화, 함께 웃는 순간, 손주와 나누는 취미 활동, 이 모든 것이 마음과 뇌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마음이 가는 활동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몸과 마음, 뇌가 모두 활기차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소개한 활동 중 여러분이 당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와 즐거운 취미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시니어 천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고 활기찬 이야기로 만나요. 시니어 천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